안녕하십니까, 임연웅 테크닉입니다. 이 자세, 첼로 자세를 어마어마하게 불편해 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제대로 배웠지만, 그래요, 엄청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연예인 보셨어요? 연예인 직접 보셨나요? 연예인들 직접 보면은 비율 좋은 이런 아름다운 몸매를 가진 연예인들 보면은 키가 작은데 무슨 요정 같아요. 정말 무슨 바비 인형이 뭐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얼굴이 정말 주먹만 해요. 농담이 아니라 주먹만 해요. 이런 뭐 비율 얘기하죠. 뭐 몇 등신, 뭐 8등신, 이렇게 좋은 몸매를 가졌다. 뭐 9등신,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자, 똑같은 키가 두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180이에요. 키가 180. 한 사람은 비율이 너무 좋아. 모델 같아. 응? 연예인들 같아요. 정말 제가 강수지 가수분을 봤는데 얼굴이 진짜 요만해요. 얼굴이 요만해. 9등신이다. 근데 키가 180이야. 그러면은 9, 2, 18. 얼굴이 길이가 그 등신은 그 얼굴 길이로 전체 키를 나누는 거죠. 20cm야. 근데 몸매가 안 좋은 사람들 이렇게 뭐지? 그렇게 그런 모델이 안 좋다기보다 모델 몸매랑 좀 다른 몸매들 있다고 하면 뭐 6등신이라고 치면은 6, 22, 6, 3, 18. 한 사람은 똑같은 키가 180인데 한 사람은 얼굴 크기가 20cm. 9등신. 어떤 사람은 얼굴 크기가 30cm. 거의 2배 차이 나는 거죠. 여기 과장하면은. 그럼 뭐가 달라지냐? 어깨 높이가 달라지죠. 얼굴을 뺀 몸의 길이가 다른 거예요. 6등신, 얼굴 크기가 30cm인 사람의 몸에 180인데 9등신 20cm의 머리를 갖다 놓으면은 바꾸면은 키가 180에서 170으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9등신 얼굴 크기가 20cm인데 키가 180이야. 근데 30cm의 얼굴을 바꿔놨어? 그러면은 키가 190이 돼버려요. 어깨 높이가 다른 거죠. 그래요. 악기 자체가 서양 악기이기도 하고, 사람마다 비율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쪽 뒤쪽 면을 무릎에다 붙이고, 왼쪽 무릎 안쪽에다 붙이고, 오른쪽 다리를 이쪽 면에다 붙이고, 그리고 가슴에다 댄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죠. 이거 뭐 팩의 이 아래쪽 팩의 위치를 뭐 귀쯤에다가 두게끔 한다. 근데 한 사람은 얼굴이 20cm고 한 사람은 저처럼 얼굴이 30cm야. 전혀 다른 문제죠. 키가 다르고 어깨 높이가 달라진다. 팔 길이도 다르고 두께도 다릅니다. 무슨 발레리나 같이 정말 가늘고 긴 팔다리를 갖고 있는 사람과 이런 레슬링 선수 같은 뭐 스모 선수 같은 두꺼운 팔과 가슴 두께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같은 다리 위치와 가슴 위치를 가지고 얼굴의 팩의 위치에 이런 위치를 포지션을 가지고 자세를 잡으면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고 좀 이렇게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은 이게 금방 적응이 되는데, 자, 제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자세를 했습니다. 이쪽 다리 안쪽에다 넣고 이쪽 다리 안쪽에다 넣고 가슴에다 대고 바른 자세를 했어요.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팔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팔의 위치. 사람마다 무게 중심이 다르고 생각하는 감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힘을 뺐다고 하는데 뭐 뚝심이 좋은 사람들은 힘을 준 게 있고, 만약에 좋은 소리가 1kg의 무게가 실려야 된다. 어떤 사람은 팔이 이따만해 두꺼워. 그러면은 힘을 오히려 무게를 실으면 안 되죠. 막 했는데 막 10kg가 올려져.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막 가는 팔다리를 갖고 있어요. 팔을 갖고 있어요. 그럼 무게를 다 실어도 1kg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힘을 줘야 되고. 요런 어떤 중심점을 찾는 게 어렵죠. 어렵다기보다 그냥 저절로 되면은 다행인데, 이게 좀 이렇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평생을 불편한 자세를 가지고 불편함과 익숙함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편하지만 익숙해. 나는 가시밭길에서 자는 게 편해. 근데 사실 편한 거는 좋은 침대에서 자는 게 편하겠죠. 좋은 매트에서, 좋은 이불에서 자는 게 편하지만, 뭐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그 캠프 이런 산에 가서 천막 치고 이런 돌바닥 지푸라기 깔고 자는 게 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개념을 잡냐가 문제겠죠. 그래서 자기 편하면 되는데 스스로도 불편하게 느끼고 불편해해요. 자, 첼로 자세에는 A타입과 B타입이 있다. 대부분 A타입으로 가리키는데 사실 A타입이 B타입이죠. 나중에 된 거죠. 예전에는 첼로 핀을 요즘에는 한 이렇게 한 뺨하고 좀 더 뽑거나 연저리에서 뽑아요. 예전에는 몇백 년 전에는 핀이 없었죠. 없어서 다리 이 종아리에다가 끼워 놓고 이런 자세였어요. 그러다가 카잘스 선생님인가 요때쯤부터 막대기를 하나 구해서 여기다 구멍에다 이렇게 지금은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는 막대기를 들고 다니다가 여기다 꽂았어요. 연주하면 다시 빼고. 카잘스 선생님 이렇게 영상 보면은 굉장히 악기가 낮아요. 그리고 그 앙드레 나바라 선생님도 유튜브를 봤어요. 제가 배웠다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본 거예요. 이 악기 옆면이 아니라 이 페인 부분에다가 무릎을 대라고 가리킨 영상도 있어요. 이게 아니라 이 시바우트라고 하죠. 이렇게 페인 허리 부분에다가 무릎을 끼워 넣어라. 이런 자세가 있어요. 근데 이건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요즘에서. 자, 그 자기가 좀 약간 좀 유도 선수 같은 몸매를 갖고 있다. 혹은 나의 무게 중심이 이런 보편화된 자세와 무게 중심이 다르다 싶을 때는 그 스스로가 자세가 불편하다고 느낄 때는 한번 과감하게 B타입으로 갑시다. 옛날 자세로 가봅시다. 한 뺨하고 조금 더 뽑는 경우가 많은데 과감하게 요만큼 거의 10cm, 15cm도 안 될 것 같아요. 거의 원래 뽑는 거 한 반도 안 되게 한 요 정도 한 뺨도 말고 엄지와 검지 사이 정도. 또 키가 180인 사람과 키가 160인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의자에 앉잖아요. 똑같은 다리의 위치를 잡으려고 하잖아. 다리 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길죠. 저랑 키가 같은데 가슴 허리가 제 어깨에 있는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여기 어깨가 있고 몸통이 있고 머리가 요만해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뒷판에 여기 뾰족한 부분 있죠. 여기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 이게 팔을 접었을 때 여기 접히는 부분. 다리 접었을 때 접히는 부분에 저 같은 경우는 가슴이 아니라 약간 윗배 쪽에 가슴이 아니라 윗배 쪽에 됩니다. 그러니까 이 높이에서 과감하게 내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악기를 무릎 끝 쪽이 아니라 아예 허벅지 쪽으로 당겨버립니다. 이렇게 연주하시는 분들 있어요. 대가분들 중에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자세에서 과감하게 핀을 반 이상 줄여버리고 악기 뒷판을 무릎 쪽이 아니라 허벅지까지 당기고 내려버립니다. 만약에 이 첫 번째 팩이 귀 언저리에 있는 자세를 배웠다 그러면은 이 제일 위쪽의 팩, 이 높이 이 위쪽에 있는 팩이 귀 언저리에 오게끔 당겨버리는 거죠. 이런 자세에서 이 자세까지 내려버리는 거죠. 이 팔 높이 때문에 그래요. 팔 높이. 다리는 희생할 수 있다고 치는데 이 팔 높이가 어떤 사람은 현대 무술가야, 복서야. 이런 자세가 편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중국 무술, 태권도 같은 약간 태권 이런 기본 자세. 이런 자세가 편한 사람이 있어요. 권투의 자세와 무술을 좋아해서요. 이런 권투의 자세와 태권도, 동양 무술의 자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약간 베이스와 첼로, 바이올린의 자세, 이런 자세와 베이스의 자세 중간으로 되는 어정쩡한 자세가 이 팔의 높이가 이렇게 편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기본 자세 자체가 힘이 들어가고 무게 중심이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 평생 불편하다. 그러면 약간 베이스 쪽으로 내려버리는 거죠. 이만큼에서 이런 자세가 이미 힘이 들어가 있다. 이 자세가 이 자세가 더 고급 자세는 맞아요. 발달된 힘을 엄청 빼야 된다. 왜? 무게가 더 수직으로, 수평으로 실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오히려 힘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가진 힘이 워낙 있어, 기본적으로. 그럼 힘을 줘야지. 그죠? 있는 힘을 빼려고 그러면 어렵단 말이죠. 힘을 그냥 줘도 이만큼의 무게가 되는 사람이 있고, 이 자세가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B타입입니다. 팔 높이가 거의 10cm, 15cm 차이가 나죠? 이 자세. 저 같은 경우 지금 핀이 없어도 자세가 나와요. 허벅지에다 끼우면 되니까. 제 자랑이 아니라 익숙해지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 자세가 이미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또 힘을 빼려고 그러면 이제 부딪히는 거죠. 이 자세 자체가. 나는 이런 찌르기가 편한데, 허리에서 나가는. 현대무술은 관자놀이에서, 어깨 위에서 기본 자세가 잡혀있죠.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택관, 잽 스트레이트. 요런 느낌. 택관, 정권 찌르기와, 이 자세에 그런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과감하게 한 뼘 밑으로 한 10cm 정도. 평소에 이만큼을 뺐다고 하면 한 뼘하고 이만큼 더, 대부분 요 정도 할 거예요. 그죠? 근데 한 뼘 밑으로, 한 뼘 밑으로 줄여버리고, 이 자세에서 과감하게 내립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약간 이게 익숙하니까는 내려가면은 허리를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허리를 이 자세 하다가 핀을 너무 이렇게 짧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안 되죠. 이러면 이제 혼나는 거죠. 누구한테 배웠어? 그럼 유튜브에서 이상한 마스크 쓴 사람이 가르쳐 줬어요. 이러면 이제 제가 엄청 욕을 먹는 거고. 여기서 뭘 해야 되냐? 배를 내민다. 배를 내민다. 아이고, 신분 노출될 뻔했네. 자, 이 자세에서 핀을 이만큼을 줄였어요. 그러면 이 자세가 되는 게 아니라 배를 내민다. 어깨를 핀다. 허리를 핀다. 그러면은 팔의 높이가 이 높이에서, 1포인 높이에서 이만큼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어쩔 줄 몰라. 이래놓고 이만큼 내려버리는 거죠. 약간 베이스의 자세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악기가 만약에 과장하면 이렇게 됐으면 힘을 오히려 빼야 돼. 왜? 무게가 거의 100%가 실려버리니까. 근데 내리고 세웠어. 배를 내밀어서. 그러면은 힘을 줘야 돼. 근데 내가 원래 힘이 있는 사람이야? 그럼 안 주는 거죠. 왜? 힘이 들어가 있으니까. 빼라가 아니라 내가 이미 갖고 있는 힘을 주는 만큼을 줘버릴 수 있다. 왜? 줘도 힘이 빠져버렸으니까. 펑 부딪히는 게 빠지니까. 힘을 줘도 힘을 안 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리가 닿아요. 다리가 닿아요. 허벅지도 닿고 얘도 닿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리를 약간 접어야지. 살짝. 안 닿을 만큼. 뭐 이렇게 접으면 안 되고, 얼마 차이 안 나요. 요만큼. 살짝 다리를 약간 접으면은 안 닿게 됩니다. 그리고 악기가 이렇게 목이 뒤쪽에 있다가 되면은 악기가 앞으로 나가요. 앞으로 나가면서 왼손도 내가 줄 수 있는 힘을 줘도 된다. 이렇게 되면 힘을 빼야 돼. 근데 내가 힘이 이미 있단 말이야. 있는 힘을 빼는 건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은 있는 힘을 줄 수가 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땡겼다고. 가슴이 있는데, 가슴이 내려갔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과감하게 윗배를 대버린다. 중요한 거예요. 비율적으로 어깨가 높고 낮고 무게중심이 다르고 얼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는데 얼굴이 요만해? 그럼 귀가 여기 팩에 있는 거야. 근데 저 얼굴이 크면은 이만큼 올라갔지만 어깨 높이는 제가 키가 190이 되는데 어깨 높이는 170짜리 어깨 높이일 수도 있어요. 왜? 얼굴이 남들보다 10cm가 더 크니까, 더 기르니까.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를 현대적으로 이런 느낌을 안 다음에 바꿔나가면은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힘이 빠지고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편하구나. 그럼 이 편안함을 높이를 높여도 신기하죠. 핀 높이를 조절 안 했는데 이렇게도 되고 핀을 더 뽑지 않아도 이렇게 되고 펴야지.
허리 펴야지. 그러면 이 왼손이 좁아졌다가 압축되면서 넉넉해집니다. 이게 중요해요. 포인트는 이거야. 핀을 좁혀놓고 가슴을 똑같이 내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윗배로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앉아서. 그럼 보면은 별 차이 없어요. 이 자세나 다시 핀을 뽑았을 때 당당하게 앉고, 이 자세는 차이가 사실은 없어요. 크게. 이 악기 높이는 차이가 좀 나겠죠. 악기 높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들고 있는 자세, 들고 무게를 실어야 되는 어떤 이런 하나의 복잡함에서 놔버릴 수가 있다. 여기다 올려놓고 힘을 빼고 뭐 무게를 실어가 아니라 이만큼 내려가잖아. 이만큼 내려가니까 무게를 실어도 되고 악기가 그만큼 섰기 때문에 무게를 실어도 덜 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게를 잘 실는 사람이 오히려 무게를 실기 위해 더 고민하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어요. 왜? 너무 많이 실려서. 그죠? 무게 실으면 끄끄대니까 힘 빼라 그러고, 힘 빼면 또 무게 실으라 그러고. 혼돈의 도가니다. 왜? 나는 힘이 있는데 힘을 빼래. 있는 힘을 빼니까는 이상하잖아.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는 무게중심을 낮추고 힘을 줘도 힘이 덜 들어가는. 절벽에다 세워놓으면은 난간 꽉 잡고 있어야지. 힘 빼라고 살살 잡고, 살살 잡고 있으나 꽉 잡고 있으나 마찬가지지만 절벽에 있으면 내가 힘이 있으면 꽉 잡고 있으면 안정감이 있는 거죠. 있는 힘을 줘버릴 수 있다. 왜? 형 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게가 너무 실린다. 그래서 내가 가진 힘을 빼야 된다. 가진 힘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리면 무게가 덜 실린다. 왜? 섰으니까. 이러고 무게가 실리다가 서버렸으니까 악기가. 그럼 내가 가진 힘을 줘도 결국은 중심이 맞게 되는 거죠. 임연웅 테크닉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영상 올렸는데 인사를 못 드렸네요. 영상을 제가 약간 왜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좀 기회 되면 좀 더 사연을 제 개인적인 개인적이 아니라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좀 나의 마음 이런 거 좀 한번 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임연웅 테크닉이었습니다. 이해는 되시죠? 이 왼쪽 다리 이게 허벅지까지 내려가 버리는 거고, 내려가니까 허리를 가슴을 대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과감하게 배를 대버린다. 그러면 이거나 오히려 중심이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이 높이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럼 당연히 안정감이 생기는 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자세를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느낌도 있구나. 이게 또 마음에 안 들면 올리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중간쯤 하면 되고, 아니면 더 올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더 내릴 수도 있어요. 한 10cm? 요만큼 뽑았어요. 요만큼 뽑고, 어이구 너무 낮는데요? 답답하다. 허리를 펴. 다리 약간 걸리니까 다리 약간 접어주고, 허리를 피면은 똑같아졌죠? 이거나 팔의 긴장감이 빠지는 거 보여요? 팔의 긴장감이 왼손도 그렇고 이 높이에서 아마 이게 지금 표준 높이 정도 될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이만큼 낮아지면은 팔의 긴장감이 점점 빠져서 힘을 빼고 팔을 늘어뜨릴 수. 임연웅 테크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